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에 종종 잘생겼다는 소리까지 듣는 편이라 이성에게도 꽤 인기가 있었네요. 대학 생활은 순조로웠고 그 중에서도 제가 부회장을 맡고 있던 동아리는 저에게 단순한 활동, 그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곳에서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녀를 만났기 때문이었거든요. 갓 20살이 된 이제 막 대학 생활을 시작한 예쁘장하고 풋풋한 신입생. 처음 그녀를 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싱그러움과 순수함에 단숨에 매료되었고 어떻게든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에 사로잡혔었죠. 저는 즉시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한 작전을 실행했죠. 원래 미인을 얻으려면 공을 많이 들여야 하잖아요. 점심시간마다 밥도 사주고 어색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이나 복잡한 동아리 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 일처럼 옆에서 도왔어요. 신입생인 그녀가 학업이나 동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녀도 제게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기울인 노력에 그녀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했죠. 필요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면 서슴없이 저에게 연락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 단둘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잦아졌죠.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의 흐름이었거든요. 누구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죠. 뜨거운 여름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순식간에 깊어졌어요. 20살의 순수함과 25살의 능글맞음이 만나 화학작용을 일으켰죠. 5살 차이의 캠퍼스 커플은 캠퍼스 안팎에서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사귄 지 3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다면서 직접 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셨고 집으로 초대를 하셨죠. 당시 저는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린 딸을 정신 못 차게 만든 제가 궁금하기도 했겠죠. 우리는 거의 매일 붙어 지냈고 특히 밤늦게까지 제 원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거든요. 여자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아마도 20살 어린 딸이 남자친구 원룸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것에 대해 적잖이 불안하셨을 거예요. 어떤 남자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는 어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라니, 더욱이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색하고 불편한 자리를 가지는 것이 꺼려져 2달가량을 온갖 핑계를 대며 만남을 미뤄왔었죠. 하지만 시간은 흘러 사귄 지 반년이 가까워졌어요. 그 사이 우리는 서로에게 없으면 못 사는 죽고 못 사는 연인이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여자친구, 어머니의 초대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어요. 결국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깨닫고 약간의 긴장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여자친구 집에 찾아뵙게 되었죠. 근데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솔직히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문 앞에 서 계신 분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젊으셨어요. 듣자 하니 21살에 여자친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올해 나이가 41살이라는 계산이 나왔죠. 40대 초반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줌마라는 호칭이 무색할 정도로 몸매는 웬만한 20대 처녀 이상이었어요. 육감적인 몸매에 풍만한 볼륨감까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였거든요. 저보다 불과 16살 많은 분이었어요. 아줌마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젊고 아름다웠어요. 아이고, 우리 정식이가 이제야 왔네. 어서 들어와요. 문을 열며 환하게 웃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순간 멍해졌어요. 어휴,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니까. 우리 딸 남자친구 아주 그냥 훈남이야, 훈남. 처음 본 저에게 이렇게까지 살갑고 과감한 칭찬을 하시다니. 저는 얼떨떨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죠. 와, 진짜 젊으시다.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괴가 놀랍만도 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늘씬한 몸매와 뛰어난 미모로 미스코리아 나가보라는 권유를 수없이 들었을 정도라고 했어요. 연예인 못지않은 빼어난 미모를 40이 넘은 지금도 고스란히 자랑하고 계셨죠. 딸은 어머니 따라간다는 말처럼 제 여자친구 역시 어머니의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한 미모하는 편이었고요. 일찍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신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셨어요. 하시는 일이라고는 주로 골프를 치거나 필라테스, 요가 등 몸매와 미모를 가꾸는 것이 전부인 듯했죠. 매일 자기 자신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며 관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니 당연히 동년배의 다른 아줌마들에 비해 훨씬 젊고 섹시함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실제로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둘이 함께 다니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매, 그것도 기껏해야 큰언니라고 믿을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어머니는 젊고 생기 넘쳐 보였죠. 딸과 엄마의 사이도 참 좋아 보였어요. 마치 친한 자매처럼 스스럼 없이 때로는 귀엽게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어머니의 성격 또한 고지식하거나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굉장히 개방적이고 유쾌하셨어요.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이름을 부르시며 마치 친한 동네 누나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죠. 처음 여자친구 집에 초대받아 갔지만 극도로 긴장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요. 정말 동네에 사는 예쁜 누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웹툰 동네 누나가 오버랩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죠. 여자친구와 방에서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어머니께서 불쑥 들어와 얘들아 엄마랑도 좀 놀자 너희만 재밌는 거 보지 말고 라며 끼어들기도 하셨어요. 그래도 싫지 않았죠. 오히려 그 친근함이 좋았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어머니께서는 정씨가 와서 저녁 먹자. 아줌마가 너 온다고 특별히 갈비찜 했어. 하고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날 처음 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친숙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친근함과 따뜻한 환대에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집에 놀러 갈 일도 점점 많아졌어요. 저를 대하는 여자친구, 어머니의 태도 또한 변함없이 따뜻하고 살가웠죠.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딸 남자친구, 정말 잘생겼네. 엄마가 다 부럽다 하시며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저는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놀다 올 수 있었죠.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주셨고 과일이나 간식도 잊지 않고 챙겨주셨어요. 심지어 자취 생활 힘들지 않냐면서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메인 요리부터 각종 밑반찬까지 따로 넉넉하게 만들어 제 원룸으로 가져가라며 챙겨주시기도 했죠.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의 성격이 외향적이고 밝아서 사람을 참 편안하게 해주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친구와 단둘이 있는 시간보다 어머니와 셋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그 시간이 더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자친구보다
어머니가 더 예뻐 보이고 그녀의 작은 움직임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그녀의 목소리 톤, 웃음소리, 걸음걸이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입은 옷의 실루엣이나 머리를 쓸어 넘기는 손짓 하나에도 묘한 매력을 느꼈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줌마를 흠모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백화점에 다녀오신 날이라며 제게 어울릴 것 같다며 맨투맨 티셔츠를 사오셨죠. 정씨가 이거 너 주려고 사왔어. 내가 입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더라. 라며 건네주셨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입어 보라며 재촉하셨어요. 새 옷을 입은 제 모습을 보고는 어머,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너무 잘 어울린다. 아주 그냥 옷태가 살아나네. 라며 흐뭇해하셨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어머니께서 옆에 와 앉으셔서 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셨어요. 정씨가 근데 아줌마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자친구 몇 명 사귀어 봤어? 우리 딸이 처음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아줌마 궁금한 거 못 참거든. 그녀는 능글맞게 웃으며 질문했고 저는 당황하면서도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죠. 그리고 제가 군 복무를 전방부대 수색대대에서 빡세게 생활했기 때문에 몸이 좀 탄탄한 편인데 어머니께서는 제 팔이나 어깨를 슬쩍 만지면서 어휴, 팔뚝 봐라. 근육이 아주 그냥 힘이 엄청나겠네. 운동 열심히 했나 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때로는 제가 옷을 갈아입거나 할 때면 어머 정식이 너 복근도 있네? 라며 필요 이상의 관심을 표현하시곤 했었죠. 그때부터 웹툰 동네 누나가 오버랩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죠. 솔직히 남자라면 열 여자마다 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어머니의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나쁘지 않았거든요. 단지 여자친구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자꾸 방해받는다고 느껴 짜증이 조금 나긴 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예뻐해주는 것 자체는 기분 좋은 일이었죠. 물론 저희들도 나름의 요령이 생겼어요. 다음 학기부터는 여자친구와 저희 수업 시간을 아예 오전에 몰아넣어 오후 시간을 통째로 비워두거나 아니면 수업과 다음 수업 시간 사이에 3시간 정도 비워두는 식으로 시간을 만들었죠.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제 원룸에서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고 주말에는 아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내내 그 집에서 지냈던 적도 많았어요. 밤에는 셋이서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서 춤도 추면서 놀고 심야 영화도 보러 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여자친구보다 어머니와 셋이서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그 시간이 더 즐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자친구가 제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이었어요. 요즘 들어 부쩍 연락이 뜸해지고 데이트 중에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때가 잦았거든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오빠, 우리 아무래도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여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지만 어딘가 예상했던 일이라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죠. 사실 첫사랑을 다시 만났어.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오빠인데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거든.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그 사람한테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 오빠한테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슬픔보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니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여자친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해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저는 어머니와 더 자주 연락하게 되었어요. 여자친구가 없으니 더 이상 어머니 집에 방문할 명분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어머니가 제게 먼저 연락을 해왔죠. 제 안부를 묻거나 식사나 차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들을 받아들였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식아, 저녁 먹었어? 아줌마 갑자기 내 생각이 나네. 심심한데 같이 저녁 먹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망설임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죠. 저는 흔쾌히 좋다고 대답했고, 저희는 학교 근처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여자친구 없이 단둘이 밖에서 저녁을 먹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색할 줄 알았는데 막상 마주 앉으니 생각보다 편안했죠. 어머니는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고, 오랜만에 보는 그녀의 웃는 얼굴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제가 여자친구와 어떻게 지냈는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은 어떤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죠.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보다는 학업 때문에 바빠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둘러댔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가 말했어요. 정씨가 사실 아줌마가 할 말이 좀 있는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죠. 우리 딸 키우면서 혼자 지낸 시간이 길었거든. 일찍 결혼해서 친구들 다 싱글일 때 혼자 애 키우고, 다들 남편이랑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때 아줌마는 늘 혼자였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겉으로는 밝은 척했지만 사실은 외로웠지. 내가 우리 집에 오면서 정씨가, 내가 아줌마한테는 정말 큰 활력이었어. 집안에 젊은 기운도 돌고 내가 있어서 참 좋았는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너랑 우리 딸이 헤어졌잖아. 아줌마는 그것대로 속이 상하지만 솔직히 너를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에 그게 더 허전하고 쓸쓸하더라. 어머니는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저는 그녀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어머니는 맥주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근처 분위기 좋은 펍으로 자리를 옮겼죠. 가볍게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요. 정씨가, 아줌마가 아까 외로웠다고 그랬잖아. 그녀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사실은 너희들이 사귈 때 아줌마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헤어졌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래 만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의지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그것도 그렇더라. 그녀의 고백에 나는 살짝 놀랐죠. 친구의 어머니가, 그것도 나처럼 얼마 전에 연애가 끝났다는 사실이 묘하게 다가왔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랑 같은 처지네요. 그럼 둘 다 싱글이네? 네, 그렇네요. 하하. 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변했어요. 그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나를 향해 말했죠. 그럼 정씨가 우리 싱글끼리 잘 한번 해볼까?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네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밑도 끝도 없는, 하지만 묘하게 설레는 플러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농담일까? 아니면 그녀의 진심일까? 혼란스러운 동시에 내 안의 은밀한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물었어요. 네? 뭘 잘 해봐요. 아줌마.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르는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는 내 반응이 재밌는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그거야 뭐.
앞으로 서로 외로울 때 술친구도 해주고. 술친구 해주고 뭐요? 나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죠. 어머니는 내 질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위로도 해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장난스러움과 동시에 진지함이 섞여 있었다. 위로라는 단어에 묘한 무게감이 실렸네요. 위로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요? 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위로라는 단어가 상상 속에서 점점 더 야릇한 의미로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글쎄, 그건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지.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녀의 웃음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친근함이 아니었어요. 유혹적이고 관능적인 웃음이었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에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요. 단순한 술친구나 위로 이상의 관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네요. 그리고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말았죠.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저는 여전히 알 수 없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